73년이니까 6.25 전쟁이 지 50년이니까요. 73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절기가 돼서 소요할 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6.25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3.1절도 마찬가지고 겪어보고 느끼기 있어야 소유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많은 데를 소유하는데 이 얘기를 친구한테 듣는간 친구가 지난주에 영상을 이용해줬습니다. 아래에서 6.25에 대한 영상인데 두 개는요. 앞에 좀 어떻게 보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고요. 영상 10분짜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사가 되겠는데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우리 6.25를 알고 갑시다. 6.25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직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복 직전에 여기는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북부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명분을 어떤 일본군의 무장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 유지를 명분 삼아서 한반도를 이제 밀고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북쪽은 소련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군도 한 달 뒤인 9월 달에 여기는 남한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3년간의 미소 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월 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부터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어떤 그 서로 양측 간에 이제 총격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우리가 순간 방심을 하고 비상경계령을 푸는 것이 50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전군의 약 3분의 1의 병력이 외박 혹은 휴가를 나가 있는 틈에서 적들이 선제 공격 기습을 한 거죠. 38도선 전역에서 그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그들은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수백 문의 자주포를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를 유린해 갔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한 달여 만에 여기는 낙동강 라인 안에 갇혀서 우리 자유진영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개최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장 빵빵빵빵 찍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달에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유엔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옵니다. 와봤더니 전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메가더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우리가 막바로 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아군 측의 피해가 클 것 같다. 그러니 적의 허를 찌르자 되는 거죠.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저기는 인천으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급로를 끊고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자는 게 메가더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미군 합참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상륙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간석지 갯벌이 4km가 펼쳐지거든요. 거기다 군인들을 내려놓으면 4km 진흙에 빠져서 걷지도 못하죠.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되게 뚝심 있는 분이거든요. 하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고베하고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에서 동시에 군함이 출발합니다. 제주도 남부에서 집결을 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 기적의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북한군의 경우는 보국로를 끊길 위험에 처해졌고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에서 김포를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상륙군과 밀고 올라간 우리 국군이 만나고요. 서울을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38도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우리가 차지하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우리가 갔어요. 완전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지금 유엔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투병력을 파견을 하는데 원래 그 중국 그러면 삼국지 그래갖고 지략이 뛰어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술 하나. 인해 전술입니다. 얼마나 군인 숫자가 많았냐면 속설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세 병사당 한 명만이 소총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 명한테는 피리하고 꽹과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엔군들이 이제 도중 폭격을 해버리니까 땅굴을 파갖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때 중국군이 판 땅굴이 6,7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의 길이하고 같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땅굴을 많이 팠어요.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당시 유엔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게 됐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개마고온의 추위와 밤마다 30만 명이 부르는 피리 소리. 너무 무섭죠.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의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는 추위에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가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51년 1월 4일 날 여기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니 이것이 가슴 아픈 일사후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었습니다. 중공군들한테 퇴로를 차단당한 미국의 10군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흥남부두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배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10만 명이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엄청나게 큰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흥남철수였어요. 근데 당시 미군들한테는 눈앞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는 거죠. 우리는 유엔군한테 끝까지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학살당합니다. 제발 우리를 데려가세요라고 호소를 합니다. 미군은 고민했죠. 이때 그 민간인을 실은 마지막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화물선이거든요. 근데 승선 인원 중에 선원이 4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탈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미 10군단장의 고문이었던 현봉학 박사께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장군님, 라루 선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여기에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을 태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Captain,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군수품 다 버려. 다 내려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5만 톤의 군수품을 버리고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선인은 60명인데 거기에 14,000명이 타요. 여기는 부두와 공장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지역은 폭발시켜버립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같은 경우는 이틀간의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오게 되는데요. 누울 수도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비좁은 배 안에서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게 되죠. 이 아기들의 이름을 당시 미군들은 김치 1, 김치 2, 김치 3, 4, 5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5명을 김치 5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틀 만에 크리스마스죠. 여기는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14,000명 중에 사망한 사람 단 1명도 없고요. 오히려 인원이 5명 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작전을 성공한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후퇴로
태안반도 근처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5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이 자꾸 이제 소련한테 눈치를 준 거예요. 야, 소련 뭐 하는 거야? 너도 전쟁 참여해.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요 두만강 근처에서 공중 지원 정도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 생각에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 이거 3차 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재를 합니다. 소련이 휴전을 제의한 거예요. 야, 북한 준공 그만해. 그리고 너 저 한국하고 그 유엔군도 이제 그만해. 휴전해라고 제의를 한 게 51년 6월. 그럼 이때 휴전이 됐으면은 피해가 덜했을 텐데 휴전 제의하고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휴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그리고 포로 송환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측에서 합의를 못 본 거죠.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끊임없이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뒤인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의 사망자는 160만,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대한민국 집계로만 99만, 그리고 10만의 전쟁 부하와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경제 규모 120개국 중에 119위,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요, 우리가 전쟁했던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렸을 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날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메인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대일이 동시대 마지막 60년대 초반까지 이제 마지막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안하고 벤또 싸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보리밥이 건강하지 않지만 그때는 다 싫어했던 게 보리밥 잡곡밥이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벤또에다가 빨간 소세지 싸오면 되게 부자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 못 살던 기억이죠. 그런 나라에서 아주 못 살던 나라였죠. 나라를 발전한 것은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나 예수님 스승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웠던 나라, 이제 나라가 조선 말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가 일본에 일으키고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됐어요. 이것도 뭐 남과 북의 좌익 싸움에서 암살시켜 죽이고 하다가 요정과 혼란 시대에 거쳐서 우리가 또 전쟁이 들었잖아요. 뭐 그냥 불꽃집이 휘발경 기시죠. 단순히 망했다고 그러죠. 보셨겠지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었답니다. 이제 북한은 다 준비했는데 그 전날 우리나라 몰라서 토요일날 전군의 3분의 1이 다 외곽을 나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그걸 우리도 주일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 3파선 넘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동안에 김일성은 소련에 스탈린하고 미국의 모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폭풍이었는데 불안령 병력이 150대 탱크 세워서 5개 방향 개성, 철원, 춘천, 강원, 응진반도 지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3년 싸우고 나죠. 이 오살단에 가지고 철저하게 깨진 거죠. 전쟁 동안이 됐으니까 말이죠.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것처럼 적과 통일됐어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기온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적과 통일했다면 교회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오셔서 6.25 전쟁 터지니까 유엔에서 긴급 안전 보장사를 열리고 또 북한의 불법 전쟁 막지안에서 16개국 나라에서 195만 명 파견돼서 전쟁을 했지요.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피 흘렸던 역사, 이건 참 큰 빚을 진 나라들이 미국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공모전을 천주원까지 오는데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 있다고 해요. 가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비석 미 합중국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 부름을 받고 달려간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영어로 밑에는 인쇄 글자로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 이제 표현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왕에서 40년 오늘 마지막 가나안 바로 앞까지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 딱 두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이 신세대잖아요. 여호수아 가족을 전부 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 출애굽도 모르고 열지 않도 모르고 홍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이에요.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아말렉이 괴롭혔어요. 이 말씀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 후손된 너희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픈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이 당한다 이거죠. 똑같이 당한다. 기억해라. 지난날의 아픔을 이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손주와 똑같이 당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요즘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전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6.25는 6.25는 먼저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남한이 쳤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원고 하는 사람들 물론 한국은 하지만 이 사람이 북한에 올라와서 북한 장군되거든요. 6.25 주범이에요. 그런 사람도 김일성 똑같이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하다가 북한에 간 사람이 상부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김원고나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북한의 아양정들이나 하고 북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이사회 써고 영어대로 써고 선언한박지고 말이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마디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북한은 말로는 한 번도 적과 독을 포기한 적 없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말이죠. 그랬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간첩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간첩 신고하고 3분 만이면서 간첩 신고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간첩이라는 말 거의 못 들어보시죠.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군인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냐 북한이야말 못했어요. 넘어갔던 기억도 나요.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나무 봤던 그 아픔을 겪는 불구하고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참 마음이 썩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해야지만 기억하고 준비해야지만 똑같은 일을 겪지 않지. 그거 시간이 가다가 잊어먹고 빨리빨리 또 당한다는 말씀. 이게 법성을 해가지고 모세가 다음 세대들한테 가나안 말씀을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즘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당이 너희 땅에 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6.25 전쟁 이후로 우리보다 선배겠지. 어머니 아버지 시대가
어떤 생각인가, 어떤 길졌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됐다 생각됩니다. 그냥 뭐 6.25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많은 전민들하고 또 유엔에 도움하고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북한의 그 적화역 그만 기억하는 것이고 그와 마지막으로 하면 6.25 이후에 영국 비자회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프리덤을 상위고 찾는 똑같지만 가망이 없었고 110개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왔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힘썼나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그런 거 안녕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저희가 이 영상 보고 기도 제목이 합심과 조금씩 말합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뭐가 있었나 한번 영상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참 슬픈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웠던 역사들이나 수고했던 많은 수고를 기억해야지만 다음 시대에 없지 시간이와 다르게 다 잊어먹으면 지금 못하면 일단 하는 말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프고 싶었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을 냈던 우리 어른들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기도한 사람이 우리가 그전에 약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쉽게 수고했던 많은 분의 선배들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보다는 이 귀를 이을 사람의 도리다에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함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아픔을 잊어먹고 현재 나타나면 나중에 그 일 또 당한다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 있었던 나라의 약함과 어려움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억하며 분비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 수고했던 우리의 조상들,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항상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뒤에 있을 후손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 잘 전파하고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뒤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돌아오고 이 나라가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